변비 때문에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신다면 매일 먹는 음식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장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아도 변이 부드러워지고 화장실 가는 일이 한결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시원하게 보지 못하면 배가 묵직하고 답답합니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밖에 나가려다가 화장실 생각 때문에 시간을 미루기도 합니다. 변을 보려고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으면 온종일 기분까지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유산균이나 변비약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사에서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약만으로는 불편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머금어 변이 지나가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식이섬유만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조금씩 늘리고 물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식탁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변비에 좋은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이 아침 식사로 바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비시는 분들은 밥 대신 빵이나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을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프고 화장실에 가도 변이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침 식사에 활용하기 좋은 음식이 귀리로 만든 오트밀입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갑니다. 뼈에 도착한 식이섬유는 마치 마른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듯 수분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딱딱했던 변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장을 통과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는 물에 녹아 부드러운 젤처럼 변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먹으면 식사량이 많지 않아도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오트밀 가운데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강한 제품보다는 성분표를 보고 귀리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처음부터 큰 그릇으로 가득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른 오트밀을 밥숟가락으로 3-4숟가락 정도 덜어 우유나 두유, 물과 함께 부드럽게 끓여보세요. 평소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편한 분은 따뜻하게 끓여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많이 넣기보다는 키위나 배를 조금 곁들이면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기 좋습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은 오트밀을 충분히 불려 죽처럼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평소 곡류를 적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소량으로 시작하고 배가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귀리나 오트밀은 변비 관리를 위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권장되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빵이나 과자 대신 따뜻한 오트밀을 작은 그릇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푸른입니다. 푸른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를 말린 것입니다. 마트의 견과류나 건과일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변을 보지 못했을 때 푸른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묽은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푸른은 양을 적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른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단단하고 배출이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신다면 하루 2-3알 정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 뒤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처럼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푸른을 먹은 뒤에는 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크기가 작아서 별 생각 없이 계속 집어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과일보다 당분과 열량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고 있거나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은 양을 많이 밀리지 말고 드시는 양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주스도 있지만 주스로 마시면 양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스보다 푸른 자체를 2-3알 먹어보는 편이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데 유리합니다. 치아가 불편하다면 물에 잠시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잘게 썰어 드셔도 됩니다. 잘게 썬 푸른을 오트밀이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으면 단맛이 더해져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은 푸른을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장의 움직임과 식사량, 수분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번 먹고 바로 결과가 없다고 양을 갑자기 밀리지는 마세요. 이틀이나 사흘 정도 소량으로 먹으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행동입니다. 장을 보실 때 푸른 한 봉지를 준비하되 하루 2-3알만 따로 덜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키위와 배입니다. 냉장고에 과일이 있어도 껍질을 깎기 귀찮아서 잘 손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다 보면 과일은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변비가 자주 생긴다면 과일을 후식이 아니라 식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키위와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기 좋은 과일입니다. 과일 속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일 자체에 수분이 들어있어 마른 과자나 빵을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배는 껍질 가까이에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면 얇게 썰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껍질이 질기게 느껴지거나 치아가 불편하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껍질을 벗기더라도 과육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손질이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뒤 키위 1개를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배 몇 조각을 드셔보세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큰 접시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식후에 배 1개를 모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배는 한 번에 2-3조각 정도로 시작하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식사 때 드세요. 과일은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 마시면 빠르게 많은 양을 마시기 쉽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일을 과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어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고 식이섬유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자두 계열 과일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 수분이 머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배에 가스가 잘 차거나 과민성 장 증상이 있는 분은 이런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복부 팽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을 줄이고 본인에게 편한 과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귀리처럼 다양한 식품에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행동은 냉장고에서 가장 먹기 쉬운 과일 하나를 골라 식사 뒤 작은 접시에 덜어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딱딱하고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자주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잡곡밥에 콩이 들어있으면 콩만 골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웬틀콩,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권장됩니다. 콩의 장점은 적은 양으로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픈 분도 콩을 곁들이면 식사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콩밥을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흰쌀밥을 드셨다면 쌀 1컵에 불린 콩을 1-2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콩이 딱딱하면 충분히 불린 뒤 푹 익혀야 합니다. 씹는 힘이 약하거나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은 두부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두부는 콩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식이섬유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만 드시기보다는 푹 삶은 콩이나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병아리 콩이나 검은 콩을 샐러드에 1 숟가락 올려도 됩니다. 반찬으로 만들 때는 설탕과 물엿을 많이 넣은 달콤한 콩자반보다 간을 약하게 해 푹 삶은 콩을 선택해보세요. 콩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장내 세균이 콩 속 일부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갑자기 1공기씩 먹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숟가락으로 1 숟가락 정도부터 시작해보세요. 며칠간 괜찮다면 2 숟가락으로 천천히 밀리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이섬유를 늘리면서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이 단단해지거나 배가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섭취해야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행동입니다. 다음에 밥을 지을 때 불린 콩 1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5번째는 익힌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변비에 좋다고 하면 생야채를 큰 접시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야채는 질기고 부피가 커서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채소를 거의 먹지 않다가 갑자기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익힌 채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합니다. 시금치 나물, 애호박 볶음, 데친 브로콜리, 무나물처럼 부드럽게 익힌 채소는 씹기 쉽고 식사에 곁들이기도 좋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들어있어 변의 부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과 소금을 많이 넣으면 채소를 먹는 장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볶을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해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들어간 채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물까지 많이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식탁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거나 물에 불린 미역을 부드럽게 무쳐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조류를 먹었다고 해서 물을 따로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중 국물만 마시는 것과 하루 동안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처럼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심장이나 콩팥 질환 때문에 물의 양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은 일반적인 권장량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진료받는 의료진이 정한 양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힌 채소는 하루 한 끼부터 반찬 접시의 한쪽을 채우는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시금치 한 접시, 애호박 몇 조각처럼 눈에 보이게 올려두면 챙겨 먹기 쉽습니다. 채소를 사놓고도 상해서 버리는 일이 많다면 냉동 브로콜리나 손질된 채소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채소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할 행동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 가운데 한 가지를 부드럽게 익힌 채소로 준비해보세요. 지금까지 오트밀과 귀리, 푸른, 키위와 배, 콩, 익힌 채소와 해조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는 갑자기 많이 밀리지 마세요. 변비가 심하다고 하루아침에 잡곡밥과 콩, 채소,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 오트밀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다음 주에 과일이나 콩을 더해보세요. 둘째,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머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이 없으면 딱딱한 것처럼 물이 부족하면 식이섬유를 늘렸는데도 변이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일어난 뒤 한 잔, 오전과 오후 사이에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씩 챙기면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식사 뒤 잠깐 움직여 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소파에 앉는 것보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장의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뒤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넷째, 변의 신호를 참심하세요. 아침 식사 뒤 배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참는 분이 많습니다. 이 신호를 자주 무시하면 나중에는 변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뒤 5분 정도 화장실에 편안히 앉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 힘을 주거나 오랫동안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밑에 낮은 받침대를 놓아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게 하면 힘을 덜 들이고 변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만으로 버티지 마세요. 대부분의 가벼운 변비는 음식과 수분, 활동량을 조절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졌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이거나 검은색 변이 나오는 경우,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구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가스도 나오지 않고 배가 심하게 부푸는 경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배변 습관이 달라진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분제나 일부 진통제, 신경 관련 약, 위장약 등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지는 마시고 복용 중인 약과 변비가 관련 있는지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신경계 질환 등도 변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음식만 계속 바꾸며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오트밀, 푸른, 키위와 배, 콩, 익힌 채소처럼
식이섬유와 수분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오트밀 한 그릇이나 키위 한 개처럼 가장 쉬운 음식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식사 변화가 쌓이면 화장실에서 힘주는 시간이 줄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쉽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